사건 야당, 폐륜아의 은밀한 거래. 조선 중력, 경상도 순흥, 즉 지금의 영주 땅에 사는 김아매가 남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치고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 자네가 좀 내어주게. 무슨 소리요? 예전에 이미 주었거늘. 그때 너무 적게 받았으니 지금이라도 더 내놓게나. 그건 곤란하오.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오. 그렇게 나온다면 관에 고발하겠네. 마음대로 하시오. 대화가 결렬되자 김아매는 관하로 달려가서 치고를 살인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놈은 살인자이니 처벌하여 주소서. 사또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김아매는 잘못 억울한 듯한 얼굴로 고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치거리 소인 아비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 있사옵니다. 모욕감을 못 이긴 소인 아비는 그날 목매어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그걸 왜 이제 고하느냐? 사또가 의문을 품고 반문하자 김아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치거리 잘못했다면서 소인에게 애걸복걸하며 빌었사옵니다. 하여 당시에는 소인 아비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지만 지금도 반성 없이 사는 그놈을 보니 너무 화나고 참을 수 없어서 비록 늦었으나 이제라도 처벌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또는 알았다며 이전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아매의 말대로 수사 보고서에 목매어 죽은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치고렉이 있다니 그 여죄를 묻지 않을 수 없기에 즉각 붙잡아 문초했습니다. 내 놈은 어찌하여 김아매 아비인 김우선을 때렸느냐? 그 일에 대해 부인할 줄 알았는데 치걸은 의외로 담담히 사실을 인정하여 그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인을 놀리기에 치고받고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죽을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때렸느냐? 그건 아닙니다요. 너무 화나서 소인이 주먹을 휘둘렀는데 하필 명치라서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둘이 다퉜던 현장에서 김우선이 죽었다고 목매어 죽었다던데 어찌 말이 다르냐? 사또가 추궁하자 치걸은 당시 싸움을 본 증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검 조사 때 언급된 김석이, 정태일 그리고 주막 여인이 그들입니다. 초검은 시체를 처음으로 검사하던 일을 이루고 조사는 죄인이 자기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말을 뜻합니다. 사또가 기록을 보니 김석이 정태일의 진술에 모호한 점이 있어 형무를 설치하고 신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툼을 구경하다 이내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으므로 싸움이 있었음이 증명됐습니다. 다만 술을 팔던 여인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초검 보고서의 흉당, 즉 가슴 중하부가 부풀어 올랐다는 내용이 있어 급소를 맞아 죽었음도 입증됐습니다. 더구나 옷소매에 피가 물들었다는 기록도 있으므로 싸움이 심각했음을 반영했습니다. 여러 정황상 김우선이 치걸에게 얻어맞아 죽음에 이르렀음에 10분 의심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의 목맨 흔적은 뭐지? 사또는 즉각 김아매를 잡아들여 그 의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치걸은 김우선을 때려 죽였다고 실토했는데 목을 맨 흔적은 무엇이더냐? 치걸은 자신의 아비가 맞은 뒤에 집에 와서 목을 맸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수표를 제시했습니다. 치거리 소인에게 준 수표이옵니다. 거기에는 보상하겠다는 금액 400냥과 별도로 장성하기를 기다려 복수한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괴이히 여기며 물었습니다. 어찌 수표에 복수 내용이 있느냐? 치거리 쓰고 소인이 추가해 적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 치걸은 금액은 맞으나 복수 얘기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또가 생각하기에도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수표를 발행해 나중에 참고가 될 불리한 근거를 만들도록 하였겠는가? 사또는 추가 조사를 통해
김암회가 수표를 잊어버렸다면서 치걸에게 다시 받은 사실, 그리고 그 기록과 서명이 다름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술에 취한 김우선이 치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다가 급소를 맞아 죽었는데 과실치사에 놀란 치걸은 일단 시신을 숨겼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김암회가 아비 김우선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치걸은 그 상언을 모호하게 말하여 구타한 사실을 감추다가 김암회에게 뭐든 다 하겠다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다오. 제발 살려만 주소. 네, 뭐든 다 하리다. 돈을 원하면 가진 돈을 모두 드리겠소. 뇌물에 혹한 김암회는 시신에 목맨 흔적을 만든 후 관아에 목매어 죽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조사 나온 관리들이 시신 가슴 중하부가 부어오른 점을 지적하자 김암회는 소에서 떨어지면서 생긴 것 같다고 둘러댔고 목맨 모습을 발견하고 무척 놀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고지것대로 믿은 관리들이 돌아간 후 김암회는 서둘러 시신을 매장하여 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치걸에게 보상을 요구했고 치걸은 평생 뼈 빠지도록 일해서 번 돈을 주고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로써 살인 사건이 종결된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돈이 아쉬워진 김암회가 치걸을 다시 찾아가서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치걸은 또 돈을 주면 이후로도 계속 시달릴 것 같아서 거부했고 김암회는 내용 조작한 수표를 제시하며 치걸을 벌받게 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또가 허점을 찾아내어 재수사한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정조 임금은 살인자보다 뇌물에 혹하여 아비 시신을 농락한 아들에게 더 분노했습니다. 하여 치걸은 특별히 사형에서 감면해 먼 곳에 귀양 보내라 명하고 김암회는 저지른 죄악이 윤리에 크게 어긋나며 흉악하고 교활하니 엄한 형벌로 처벌하라고 분부했습니다. 도래는 자기 허물을 타인에게 덮어씌움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다산 정약용은 김암회를 가리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멸절된 폐륜하라고 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김암회는 아버지의 원수와 사사로이 화해하고 시신의 목을 맨 모양으로 조작했으니 이는 아버지를 제 손으로 직접 살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에게는 시욕의 죄를 물어 엄히 다스려야만 나라의 윤리와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